30만 명이 지켜보는 삶, 매일 수천 개의 좋아요, 팬들의 응원 댓글,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이 쏟아지던 이름 윤지아. 그녀는 틱톡과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밝은 미소, 에너지 넘치는 춤, 늘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반짝임은 영영 멈추고 말았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오후 3시경 윤지아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죠. 오늘도 봐주셔서 고마워요. 내일 또 만나요. 그건 정말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라이브가 끝나고 30여 분 뒤 무주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윤지아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녀가 내리려는 듯 문이 열리자 누군가의 손이 문을 다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에 남은 그녀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아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와 달리 전화를 받지 않는 딸을 걱정했습니다. SNS에서도 그녀의 계정은 조용했습니다. 늘 몇 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되던 피드, 팬들과 대화하던 댓글창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전라북도 무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믿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밝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SNS 속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윤지아는 배우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SNS 활동은 단지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그 꿈으로 가는 발판이었죠. 그녀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연기를 배우고 단편 영화 오디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팔로워 수만큼 그녀의 삶은 점점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피드에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라는 짧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엔 늘 웃는 사진이 함께 있었죠. 마치 자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듯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SNS는 언제나 반짝이지만 그 반짝임을 유지하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팔로워의 기대, 끊임없는 콘텐츠, 그리고 보여지는 삶의 압박. 그녀의 주변 지인들은 말합니다. 윤지아는 완벽해 보이지만 늘 불안했어요. 팬이 늘수록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했죠. 이제 생각해보면 그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큰손 VIP라 불리던 후원자, 그리고 검은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일부에서는 그날의 윤지아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을지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그녀는 오전 내내 새로운 틱톡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배경음악은 밝았고 자막엔 행복한 하루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촬영이 끝난 뒤 그녀는 가까운 카페에서 짧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 방송이 바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요즘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20분 그녀는 라이브를 종료한 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후 급히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뒤 그녀의 휴대전화는 꺼졌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오직 CCTV와 차량 블랙박스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차량에서 내리려다 다시 억지로 밀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주 인근 야산에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이런 비극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윤지아는 최근 누군가의 지나친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업관계, 협업 제한, 후원과 계약, 그녀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윤지아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SNS 속에서는 여전히 밝았지만 주변엔 사람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착했어요. 거절을 잘 못했죠. 누가 부탁하면 결국 다 들어줬어요. 그녀는 그날도 그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부름에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수천 개의 추모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늘 밝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하늘에서는 꼭 행복하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기도처럼 쌓여갔습니다. 윤지아의 마지막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위험 속에 홀로 있었을까? 그리고 누가 그 젊은 꿈을 이렇게 무참히 끊어버렸을까? 그 답은 그녀의 곁에 있었던 후원자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윤지아를 향했던 그 남자의 집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오늘은 검은 고양이라 불리던 남자이 가면 뒤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최 씨, 업계에서는 큰손 VIP로 불렸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쏘는 후원자,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그가 들어오면 방송 분위기가 달라진다 는 말이 돌 정도였죠. 그는 자신을 IT 회사 대표라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플랫폼으로 팔로워를 늘려주겠다, 브랜딩을 도와주겠다 며 인플루언서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윤지아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녀의 영상을 보고 먼저 연락을 했죠. 지아씨,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후원도 하고 촬영도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점점 관계로 그리고 의존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후원과 관심은 처음엔 감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통제로 변할 때 관계는 균열을 일으키죠. 윤지아의 주변인들은 말했습니다. 최 씨는 늘 내가 도와줬다는 말을 했어요. 지아 씨가 누구와 협업하려 해도 자신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죠. 그녀의 삶은 점점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건 사랑도 우정도 아닌 종속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라는 닉네임으로 수많은 방송에서 거액을 쏘며 큰손이라 불렸죠. 그의 프로필엔 성공한 젊은 사업가, 투자자, 후원자라는 단어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고 집은 강제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후원에 쓴 돈 대부분은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에서 나온 것이었죠. 겉으로는 여유 있는 VIP, 하지만 현실은 모래 위에 쌓은 거짓의 성이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다른 방식으로 메우려 합니다. 그에게 후원은 존재를 증명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윤지아가 그 관계를 끊으려 하자 그 믿음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사건 전날 CCTV에는 최 씨가 무릎을 꿇고 윤지아에게 애원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제발 가지 마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이건 동업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요.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최 씨는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의 차량 트렁크에는 캐리어와 비닐 시트 그리고 휴대전화가 2대 있었습니다. 그는 윤지아를 불러내며 정리할 이야기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만남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범행 후 그는 차를 몰고 무주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8번이나 차를 멈추며 위치를 교란하려 했죠. 마치 미리 계산된 동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혼란스러운 발악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혼자 두기 싫었다. 내가 지켜주고 싶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참혹한 변명이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의 시신이 발견되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너무 늦은 후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한 강력 범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SNS 후원 문화의 그늘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팬들의 후원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 안에는 감정적, 경제적 불균형이 자리합니다. 돈이 사랑으로, 후원이 관계로, 관심이 지배로 변할 때 비극은 너무 쉽게 만들어집니다. 후원자라는 단어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소유의 다른 말로 변하기도 합니다.
윤지아 사건은 바로 그 위험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방송 제작진은 말했습니다. 집을 잃은 절망감,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던 계획의 실패, 그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하며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가 쫓았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자존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한 사람의 생명, 한 가족의 인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윤지아의 SNS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올린 마지막 게시물엔 내일은 더 행복하자라는 문장이 적혀 있죠. 그 문장이 이토록 아이러니하게 들릴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관심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얼마나 쉽게 소비하고 있나? SNS는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때로는 가장 깊은 외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범행의 잔혹함보다 그 비극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입니다. 관심은 사랑일까? 아니면 통제의 시작일까? 윤지아는 세상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그녀를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SNS 속의 숫자보다 마음의 온도가 더 중요한 세상,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피드엔 반짝이는 미소가 올라옵니다. 부디 그 미소 뒤엔 진짜 안녕이 있기를 바랍니다.